고! 달순의 라이브! 축구 규정 중에 하나인 원정골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정 다득점 원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축구 팬들에게는 뭐 익숙한 용어입니다. 이런 거죠. 원정 가서 골 더 많이 넣으면 인정해줄게, 이긴 걸로 해줄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정 가서 잘 싸워야 돼, 공격적으로 싸워, 골 더 많이 넣어야 돼,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도가 뭐 이렇게 복잡해요? 뭐 두 팀이 뭐 스코어가 같고 뭐 승점이 같고 이랬을 때 또 원정에서 누가 골 많이 넣는지 따지고 계산하고 이래가지고 누가 올라가네 마네, 어우 복잡해요. 이게 제도라고 하는 건 누구나 딱 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심플해야 되는데 이거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그동안 좀 계셨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분들도 계셨냐면, 아니 이거 언제쯤 만든 거예요? 네. 이게 합리적입니까? 아니 뭐 원정 가서 골 좀 더 넣었다고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1, 2차전이 그 팀을 이긴 걸로 해가지고 올려보내는 건 이건 너무 좀 지나치게 그 원정골에 대한 가중치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제도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특히나 후반전 끝나고 딱 같아요. 1, 2차전이 완전 똑같으면 연장전 가잖아요. 그럼 연장전을 갔는데도 원정 팀에 대한 이 다득점 원칙을 적용한다고요? 이거 너무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90분 90분 경기 똑같이 했는데 왜 또 연장전 가면 그때는 그냥 새로 세팅을 하든지 해야지, 왜 이때도 원정팀에 대해서 이 가중치를 줍니까? 골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럽 쪽에서도 야 요거 손봐야 될까? 원정골 원칙, 요거 좀 손보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론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회의가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요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될지 또 한번 또 서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정골 원칙 규정, 원정 다득점 원칙, 이런 거는 그러니까 원정 가서 골 더 많이 넣은 팀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건데, 이런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처럼 홈과 원정 1, 2차전 경기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만약에 홈팀이 1차전 때 1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원정 가가지고 한 골을 넣으면서 상대에게 두 골 내줘가지고 1대2로 졌어요. 그러면 일단 1승 1패, 승점 똑같죠? 두 팀의 합계 점수를 하면 2대2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승 나눠 가졌고 합계 점수도 2대2인데 이럴 땐 누가 이긴 거냐? 그럴 때는 원정 가서 그 한 골을 넣었던 팀을 이긴 걸로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게 원정골 우선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이런 거죠. 우리 댕댕이들도 자기 집에서는 하나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 남의 집에 가서 방구 한번 끼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원정 가가지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골도 넣고 잘했으니까 그 어려운 거니까 그거 인정해주자. 홈에서 이기는 것보다 남의 집 가서 이기는 게 어렵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 원정 다득점 원칙, 원정골 규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즌도 떨어진 팀 꽤 되죠.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 8강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16강 때 유벤투스가 이 원정골 규정에 따라서 탈락을 했습니다. 8강 때 바이에른 뮌헨은 1차전을 파리랑 싸웠잖아요. 이제 파리랑 싸웠는데 8강 때 홈이었어요. 홈에서 2대3으로 졌네요. 파리 원정팀이 3골을 넣었어요. 근데 2차전 원정을 가서 바이에른 뮌헨이 한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이겨서, 그러면 서로가 1승 1패, 합계 점수 3대3. 그런데 1차전 원정을 왔던 파리는 3골, 2차전 원정을 갔던 뮌헨은 1골. 그러면 원정에서 골을 더 많이 넣었던 파리가 결과적으로는 3대3 원정골 우선 원칙에 따라서 4강에 올라갔던 거죠. 16강이 사실 더 논란이 됐어요. 문제가 좀 됐죠. 이 제도와 관련해서. 1차전 때 포르투가 유벤투스가 원정 왔는데 홈에서 포르투가 2대1로 이겼어요. 근데 2차전은 이제 유벤투스 홈 아니에요? 이때 또 90분 경기가 2대1이 됐습니다. 그러면 90분 경기가 다 똑같은 점수잖아요. 2대1, 2대1. 이러면 그러니까 1승 1패인데 점수까지 똑같잖아요. 원정골까지 똑같으니까 연장전을 갔습니다. 연장전을 갔는데 연장전에 가서 한 골 한 골씩 더 넣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연장전에서도 원정골 다득점 원칙, 원정골 규정이 적용돼서 포르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야 이건 정말 좀 깬다,
아니 1, 2차전 뭐 원정골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는 건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1차전이 90분 경기였으면 2차전 90분 경기 끝났으면 나머지 연장은 새로 세팅돼야 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아? 그러면 2차전을 원정 오는 팀이 연장 가가지고 골 넣게 되면 이건 무조건 유리하다는 건데 이거는 여러 가지로 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연장전도 원정은 계속 불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연장전도 원정팀에게 그런 그 메리트를 계속 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계속 한편에서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않은데. 예. 원정 연장을 가면 없애든지 이 제도를 그냥 새로 세팅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제도 자체 그냥 없애자. 뭐 이렇게 복잡하냐. 뭐 90분 연장 이런 거 다 따지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고 벵거 감독은 사실 아스날 감독 할 때부터 이 제도 계속 없애자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막 이러면서 이거 되게 불합리하다. 이게 축구라고 하는 게 서로가 땀 흘리고 이거에 대해서 결과를 딱 가져야 되는데 이거 제도 때문에 승패가 나눠지는 게 말이 되냐? 똑같이 2대2 2대2 됐는데 어떻게 그게 원정에서 골 많이 넣었다고 인정해 주는 게 그게 무슨 뭐가 축구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에파 유럽축구연맹 이거 손보려고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유럽 이 관련한 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28일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인데 조금 시차를 감안하면 아마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좀 손볼 수 있는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바꿀까 손볼까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왜 바꾸려고 하는지 이 제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첫 번째는 이 원정골 규정이 만들어진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56년이나 된 제도입니다. 오래된 규정. 좀 구식이라는 그 구식. 1965년에 만들어졌으니까 반세기가 더 지난 제도입니다. 이렇게 오랜 제도가 지금도 유의미해? 지금도 이게 맞아? 이런 건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래요. 예전엔 원정 가는 길이 굉장히 멀고 험해요. 교통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막 어려워. 그러니까 원정 가는 팀이 확 가가지고 힘 다 빼고 막 녹초가 돼가지고 경기를 하면 더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원정 가서 싸우는 팀 그래 좀 도와줘야지. 그래 원정 가서 잘 싸우면 우리가 그 골 좀 더 인정해줄게. 이런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원정팀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힘들지가 않잖아요. 시간도 금방 가요. 다 뭐 전세기 타고 다니고 금방금방 가고. 그러니까 원정팀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또 이런 거고요. 또 이게 반세기 전에 만들어질 때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해요. 하도 원정 가는 팀들이 굉장히 수비적으로만 싸우는 거예요. 그냥 다 가둬놓고만 경기를 하니까. 그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홈과 원정의 유불리가 좀 많이 나눠졌던 시대니까 편파도 많았잖아요. 홈콜도 많고 여러 가지 어떤 시설적인 측면도 좀 그렇고 하니까 원정팀들이 아예 잠궈버렸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원정에서 골 넣는 팀 요 제도를 만들면 원정팀들이 좀 공격적으로 싸우겠지? 원정팀들을 공격 축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이 원정골 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과거에는 이 제도가 그런 의미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제도가 있다라고 해서 원정 가서 그렇죠. 오케이. 우리는 원정골 다득점 원칙이 있으니까 원정 가 무조건 공격 앞으로 가자. 우린 이 제도에 따라서 그냥 공격적으로 그냥 칼 휘두르면서 싸우고 있어. 이런 팀들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 스타일이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조건에 맞춰서 전술과 전략을 짜는 거지. 우리가 원정골 규정 때문에 원정 가서 공격적으로 전술을 짰다. 이런 거는 거의 뭐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만들어지려고 했던 이런 취지 자체도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시국, 현재 시국하고도 열려 있는 건데 코로나 여파 때문에 요즘 보면 경기가 중립지역에서 펼쳐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중립지역에서 1, 2차전이 막 펼쳐지는데 이럴 때도 이 원정골 규정이 적용되니까 야 이게 뭐야? 어떻게 중립지역인데 원정골 규정이 왜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립지역일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서로가 해가지고 홈과 원정을 나누잖아요. 그걸 또 그렇게 나눠가지고 원정팀 너 원정팀이니까 이번에는 그 골 넣는 거 인정해주고 이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약간 뭐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립지역 경기들이 많아질 텐데 이 제도가 이거 지금하고 안 맞아 시국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그래서 원정 가서 골 넣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걸 그래 인정하자. 앞에 이야기했던 뭐 어느 정도는 인정하자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도 홈팀보다는 원정팀이 조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이 원정골로 가중치를 절대적으로 줘서 승패를 좌우하는 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원정골에 대해서 승패까지도 좌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권을 줘버린다? 원정골에 대해서? 이건 너무 지나친 제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에파 그러니까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걸 손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당장 이게 뭐 그냥 없어질지 아니면 약간 손을 볼지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는 유지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요건 사실 최근에는 그러더라고요. 원정골 규정 요거 조금은 좀 그런데 특히 저는 제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장 가가지고도 주는 거예요. 예.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예. 영원한 규정이라는 게 있겠어요? 예. 흐름이 변화하고 시대가 변하면 그거에 맞춰서 틀도 변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지 좀 보죠. 우에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 근데 좀 복잡하기도 해요. 물론 뭐 우리 팬분들은 탁탁 계산하지만 좀 더 이게 제도라고 하는 건 좀 심의배가 좋잖아요. 예.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죠. 규정이 하나 바뀔지 유지될지.